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논어에 나오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어딘가 좀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지극한 정성이 담긴 선물을 스승인 공자가 단칼에 거절해버린 사건인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노력과 타이밍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엉망이거나 심지어 내 진심이 오해를 살 때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깊은 허탈감에 빠지곤 합니다.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그 성인군자라는 공자가 자신을 그토록 아끼는 제자 자로가 바친 정성 가득한 선물을 왜 그렇게 차갑게 외면했을까요? 이 기이하고도 서늘한 장면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도대체 왜 그 지극한 정성이 통하지 않았을까요? 그 답을 찾아서 고대의 텍스트, 논어 속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논어의 원문 구절입니다. 색사 거의, 상이후 집.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꿩 한 마리가 주변의 기색, 그러니까 분위기를 싹 살피더니 휙 날아올라서 하늘을 빙빙 돌다가 안전한 곳을 확인하고 다시 내려앉는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신중하고 예민한 움직임을 묘사하고 있죠. 네, 보시는 것처럼 이 꿩은 그냥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주변 환경의 미세한 변화를 민감하게 딱 감지하고 지금 이 순간 가장 안전한 행동이 뭔지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어떤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을 본 공자가 깊은 감탄사를 터뜨립니다. 시제, 시제. 우리말로 하면 때를 아는구나. 저 꿩이야말로 정말 때를 아는구나.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공자가 꿩의 깃털이 아름답다거나 고기가 맛있겠다거나 이런 칭찬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자가 감탄한 건 바로 꿩이 가진 때를 아는 지혜였어요. 자, 그럼 공자가 꿩의 행동에서 정확히 무엇을 봤는지, 그 핵심 원리가 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그건 바로 시중이라는 개념입니다. 꿩이 보여준 지혜의 본질이죠. 주변 상황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서 언제 나아가고 언제 멈춰야 할지를 아는 것. 다시 말해 자연의 흐름에 자신을 완벽하게 맞추는 그 절묘한 타이밍 감각. 공자는 바로 이 지혜에 감탄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 꺾입니다. 스승이 감탄하는 걸 본 제자 자로가 스승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 순수한 마음에 방금 그 칭찬의 대상이었던 꿩을 잽싸게 잡아다가 요리를 해서 바친 겁니다. 자로의 의도 자체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하지만 공자의 반응은 정말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말없이 음식 냄새만 3번 킁킁 맡고는 한 입도 되지 않고 그냥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이 장면이 바로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미스터리이자 갈등의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니, 자로의 정성이 부족했던 걸까요? 절대 아니죠. 그럼 지금부터 자로의 그 순수한 정성이 왜 더 큰 원칙과 부딪혔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왼쪽의 자로는요, 우리 스승님께 좋은 걸 드려야지 하는 자기 마음, 자기 정성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오른쪽의 공자가 본 것은 달랐습니다. 그 행동은 방금 전 때를 아는 지혜의 상징으로 칭송했던 바로 그 생명을 해친 행위였어요. 즉, 자로의 행동은 공자가 감탄했던 그 자연의 이치와 조화를 정면으로 깨트려 버린 거죠. 이 수천 년 전 이야기가 그냥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 같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우리 삶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적인 사례, 김대리의 이야기로 이 교훈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경무에 시달려서 파김치가 된 김대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로하려고 정말 정성껏 저녁을 차렸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음식은 너무 작고 예쁘게 꽂아둔 꽃은 이미 시들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마음, 그 정성은 진짜였지만 그 결과는 지쳐있는 남편의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불협화음을 만들고 만 겁니다.
정성이 상대방의 때를 살피지 못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죠. 이런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고사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천려일득이라는 말인데요. 천 가지 생각, 천 가지 노력을 쏟아부어도 결국 그 순간의 핵심을 꿰뚫는 단 하나의 올바른 판단, 바로 일득이 없다면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관점에서 다시 자로를 보면 정말 소름 돋게 맞아떨어집니다. 그에게는 스승을 위하는 1000가지의 좋은 의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지금 이 순간에는 자연의 이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핵심, 즉 1득을 놓쳐버린 겁니다. 맹목적인 열심이 오히려 더 큰 원칙을 망가뜨린 셈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교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지혜는 내 의지를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나를 맞추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보다 지금이 과연 그 일을 할 때인지 잠시 멈춰서 살피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정말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은 행동이라도 타이밍이 틀리면 그건 잘못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또는 무언가를 위해 쏟고 있는 그 지극한 정성은 과연 상대방과 주변 상황이 정말로 원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때에 진정으로 어울리는 것인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